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TF에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 네.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배당금 또 분배금을 주는 ETF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분배금과 배당금의 일단 차이가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배당금 같은 네.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 이제 이익이 나면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그런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를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TF에서는 이제 분배금이라는 단어를 더 씁니다. 네. 배당금보다는 분배금, ETF에서 뭐 구성 종목에서의 배당이라든지 채권에서의 이자라든지 뭐 기초지수 대비 좀 초과 성과를 달성한 부분을 재원으로 해서 분배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ETF에서는 배당금보다는 네. 분배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포함한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월배당 ETF를 이렇게 분배금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네. 또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제 그 월배당을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 5월 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ETF 시장에서 많은 수의 ETF가 분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ETF 상품들은 월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분기 분배를 하든지 연 1회 분배를 하는 등 각각마다 주기가 좀 다양한데요. 5월 초는 이러한 ETF들이 한꺼번에 좀 분배가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TF의 분배금은 그 구성 종목의 배당이라든지 네. 채권의 이자 그리고 기초지수 대비 초과 성과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결산월이 12월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산 배당이 이제 ETF 측면에서 지급을 캐시를 받는 그런 시기가 3월이기 때문에 4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5월 초에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ETF에서 분배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많이 네. 드렸는데 이렇게 월 분배를 하는 ETF들을 우리가 총칭할 때는 또 월배당 ETF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월배당 ETF는 2023년에 S&P 500 ETF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다양화된 상황입니다. 근데 월배당 ETF를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ETF를 투자를 함으로 해서 월급과 같은 용돈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해당 ETF들이 월 분배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율보다는 이제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ETF의 주가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분배율보다는 분배 금액 자체 레벨이 어느 정도 좀 지속성을 변동성 없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서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배 금액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이자를 받거나 또 배당을 받는 것을 분배금 쪽으로 얘기를 한다. 월배당 ETF라고 많이 칭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자재에 투자를 하면서도 커버드 콜 측면에서 또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ETF가 요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월 분배를 할 때는 그 기초 자산이 실질적으로 배당이라든지 이자를 창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ETF에서 저희가 분배금을 받겠어요. 근데 그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발달을 하고 그리고 원자재에서도 이제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ETF를 기초 자산으로 한 옵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ETF 옵션 콜 매도를 통해서 그 콜 매도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는 월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시장 자체가 발전을 많이 함으로 해서 ETF라는 간접 투자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금 투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네. 온스당 뭐 3,000달러를 훌쩍 넘고 여러 IB에서는 4,000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금 투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3월 달에 상장된
금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을, 그러니까 국제 금 가격을 거의 90% 이상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다라고 했을 때 연 기대하는 어떤 수익률 한 3%, 4% 정도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금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골드 커버드콜 ETF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시는 국내 상장된 금 관련된 ETF 성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골드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기준으로 한 3.6%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한국 거래소의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한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선물에 투자하면서 환 해지가 되어 있는 ETF도 있어요. 근데 예. 최근 1개월 성과는 가장 좀 좋은 흐름이죠. 아무래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일 텐데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네. 반대로 US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환 해지된 전략이 더욱더 성과가 좋은 겁니다. 환 노출이 되어 있다라면은 지금 오롯이 사실 그 달러의 약세 부분이 ETF의 성과에도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어떤 구간에서는 환 해지된 성과, ETF의 성과가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들게 됩니다. 이렇게 네.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갈 때는 환 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근데 분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네. 분배금에도 세금이 붙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국내 주식형 ETF는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도 비과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네. 국내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는 점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형 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과세 적용 ETF고 분배금에 대해서도 이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된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형 외 ETF는 뭐예요? 네.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국내 주식 파생 ETF,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ETF도 국내 주식형 외 ETF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자산, 뭐 해외 주식형이라든지 해외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ETF 모두 국내 주식형 외 ETF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어떤 세금 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ETF를 통해서 분배금을 받고 싶다면은 네. 해당 ETF를 언제까지 뭐 어느 기간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ETF들이 분배 기준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배 기준일이 이제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기준일이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ETF에서 배당을 분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배 기준일 T를 기준으로 해서 2일 전까지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때까지 주문을 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T-1일 분배 락일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ETF에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제 계좌에 언제 분배금이 실질적으로 찍히나요?라고 그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네. 텐데요. 대부분의 ETF가 이제 분배 기준일 두 번째 영업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ETF 같은 경우에는 T+1일에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운용사라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공부를 해보는 시간 마련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성과 측면에서 어떤 ETF들이 관심을 보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5월 2일 기준으로 주간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요, 네, 뭐 미디어 엔터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하나로 K-팝 미디어 ETF가 지난 한 주간 10% 정도 상승을 했고 에이스 K-팝 포커스도 10% 가까운 상승을 했네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학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K-팝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수익률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AI 그 전력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미국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더욱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더라고요. 이제 버티브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새벽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SMR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오클러가 지난 새벽에 12% 상승을 하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10% 그리고 LEU 그러니까 원자력의 어떤 기초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LEU를 만드는 센트러스 에너지도 4%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테크 탑10 ETF가 그래도 좋은 상승률, 다른 이제 미국 주식 그 인덱스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여기에 또 H라는 글자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미국 테크 탑10 ETF도 환해지, 환 노출된 ETF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환해지된 ETF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또 미국 주식에 환차 손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환 해지 상품들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ETF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뭐 구 영업일 동안 상승을 했지만 저희가 쉬는 동안에 다시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ETF를 보시면은 단기 채권, 뭐 머니마켓이라든지 CD금리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제가 어떤 예수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지시고 네. ETF 시장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그대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YTM으로 2%, 3%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채권 ETF로 지난 한 주간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도 조금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버스 2배의 ETF로 자금이 유입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